여러분, 우리가 그냥 컵 하나 들고 계단 하나 오르는 거요. 이게 사실 우리 뇌 속에서는 와, 정말 엄청난 교향곡이 연주되는 거랑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움직임 뒤에 숨겨진 우리 뇌의 엄청난 천재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휙 낚아채는 순간, 아니면 아기가 막 비틀비틀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이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근데요,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대체 뇌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름은 바로 운동 조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뇌 속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또 섬세하게 다듬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농구공을 던져야겠다 하고 마음먹는 게 바로 움직임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골대에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힘이랑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역할이에요. 결국 생성하고 조절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요, 사실은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자세 조절.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안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사실 우리 뇌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력에 맞서서 수많은 근육들을 정말 쉴 새 없이 미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응. 이건 뭐냐면 기타 연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왼손이랑 오른손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움직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손발을 딱 맞춰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움직임의 삼각형이라는 건데요. 과연 이 세 가지 꼭지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칼 뉴엘의 재앙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움직임은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하려는 과제,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 바로 개인입니다. 이건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힘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정신적인 상태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게 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고유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목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움직임이랑 저쪽에서 쌩 하고 날아오는 테니스 공을 있는 힘껏 받아치는 움직임, 완전히 다르죠? 뇌가 받는 미션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죠. 이 환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컵의 크기나 무게처럼 이렇게 움직여 하고 직접적인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막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나 날씨처럼 우리가 무시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야 하는 일종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잊지 마고요. 이 개인, 과제, 환경이라는 세 친구가 실제로 어떻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피츠의 과제라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을 아주 간단한 상상 실험에 초대할게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럼 이 원리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탁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 앞에 아주 크고 가까이 붙어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시작! 손가락으로 이 두 원을 최대한 빠르게 왔다 갔다 탭하는 겁니다. 슉슉슉슉. 어때요? 꽤 빠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이번에는요, 그 동그라미가 엄청 작아지고 둘 사이의 거리도 확 멀어졌어요. 자, 똑같이 한번 탭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어느 쪽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나요?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속도, 정확성, 상세 관계라는 거예요. 피치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목표물이 작고 멀어지면, 즉 과제랑 환경이 더 까다로워지면 우리 뇌는 어이구 이러다 실수하겠다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반대로 목표가 크고 가까우면 에이 이건 대충 해도 맞겠다 싶으니까 속도를 팍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뇌가 정말 똑똑하게 매 순간 이런 계산을 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말한 반복 없는 반복이라는 건데요. 아니, 반복인데 반복이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요. 대장장이가 모르를 망치로 탕탕 내리치는 모습을 고속 카메라로 찍어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망치는 매번 정확하게 같은 곳을 때리는데 정작 그 망치를 쥔 대장장이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움직임은 매번 미세하게 달랐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게 미리 녹화된 비디오를 그냥 재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복잡한 이론들이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움직임의 삼각형이니 반복 없는 반복이니 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특히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물리치료 분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 같은 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재활 치료를 받잖아요. 그때 치료사분들이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쉽고 단순한 과제부터 시작하게 하고 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렇게 과제와 환경의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환자가 점차 움직임을 되찾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운동 조절 원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죠. 그리고 이건 비단 환자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도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울 때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먼저 파악하세요. 이게 바로 개인이죠. 둘째, 너무 어려운 동작을 통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쉬운 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과제를 단순화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처음에는 시끄러운 데 말고 조용하고 집중 잘 되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환경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말 뭘 배우든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몸의 움직임이 어떤 비밀 언어로 작동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일종의 치트키를 얻으신 셈이죠. 이 강력한 지식을 손에 넣으신 여러분, 다음엔 어떤 멋진 기술을 한번 마스터해 보시겠어요?